안녕하세요, 영립입니다. 지난번 에어팟 프로 2 리뷰 잘 보셨나요? 지난 리뷰는 에어팟 프로하고 비교해 드렸는데 굉장히 다양한 의견의 댓글이 많이 달렸어요. 그래서 오늘은 댓글을 보면서 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에어팟 프로 2 성능 변화 정말로 2배가 맞을지 재검증을 해봤고요. 그리고 많은 분이 요청하시는 이 큐시 이어버즈 2하고 비교를 준비했습니다. 오늘 컨텐츠를 위해 정말 다양하게 여러 가지로 테스트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좋아요 클릭 한번 하고 시작하시죠. 자, 첫 번째 댓글입니다. 버즈2 프로 얘기하는 거겠죠. 버프2 리뷰할 땐 같은 엔지니어 출신이라서 이건 이해하고 굉장히 인류애적인 모습이시던데 요번엔 꽤나 엄격하시네요. 둘의 차이가 뭐가 있을까요? 뒤에 아하는 뭐죠? 일단 그럴 수밖에 없는 큰 차이는 제품 홍보죠. 버즈2 프로와 에어팟 프로 2가 어떻게 홍보를 했느냐, 여기서 차이가 있죠. 버즈2 프로는 향상된 ANC라고 홍보하고 에어팟 프로 2는 2배 좋아졌다 라고 홍보를 했죠. 그리고 버즈2 프로 같은 경우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개발을 했는지를 개발자에게 직접 들었어요. 에어팟 프로 2는 그런 얘기를 못 들었단 말이죠. 예를 들어 애플에서 노캔 성능 2배는 이러이러한 측정 환경에서 측정해서 2배의 결과가 나왔다, 그런 설명을 해줬더라면 저는 그거에 맞춰서 테스트하고 얘기도 해드렸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내용을 전혀 모르고 홍보에서 말한 2배라는 것만 알고서 최대한 2배라는 것을 뒷받침해 주기 위해 노력을 많이 했다고 생각하는데 나름 객관적이지 않았나요? 제가 ANC 전체 감소량 테스트를 어떻게 진행하는지 영상을 만들어서 설명을 해드렸어요. 그리고 테스트에 사용하는 음원은 지하철에서 직접 녹음한 소리로 테스트를 진행합니다. 그건 ANC를 사용하는 가장 좋은 조건이자 자주 사용할 수 있는 조건이라서 그렇게 진행을 한 거예요. 그리고 애플도 이벤트에서 설명할 때 보면 이렇게 지하철에서 설명하죠. 그러면서 기존 에어팟 프로보다 2배 성능이 좋아졌다 라고 지하철에서 얘기합니다. 왜 지하철일까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어디에서 이어폰, 헤드폰을 가장 많이 사용하세요? 보통 노캔 이어폰은 지하철이나 버스 같은 대중교통에서 사용하는 걸 염두에 두고 개발하는 제품이에요. 왜냐면 이동 중이고 소음도 있으니까 노캔으로 소음을 조용하게 죽여놓고 음악이나 영상 보면서 나 혼자만의 시간을 갖고 싶어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애플도 지하철에서 설명을 했고 저 또한 지하철 내에서 사용하는 것을 조건으로 테스트를 합니다. 이런 걸 봐도 제가 테스트하는 환경이 완전히 애플과는 상관없는 그런 환경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자, 다음 댓글. 3dB 차이가 왜 2배 차이인지 설명이 생략되어 있는데요. 1dB의 차이는 1.259배이고 데시벨은 상대치이기 때문에 3dB 차이는 3배가 아니라 3제곱을 해줘야 합니다. 따라서 1.259를 3번 곱해주면 1.995배, 즉 2배가 됩니다. 애플은 마케팅 변태가 맞습니다. 저는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여러분은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일단 2배의 개념에 대해서는 앞서 이 영상에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왜 3dB이 2배라고 하는지는 설명을 생략했습니다. 추가적으로 저는 3dB이 왜 2배 차이인지 이 스피커 개수로 설명을 해드렸죠. 2개 중에 1개가 빠지면 3dB이 줄어든다. 그렇게 보면 2배가 될 수 있다. 그리고 계산을 할 때 로그 함수를 쓰면 쉬운데 오히려 이거를 지수로 거꾸로 들어가서 계산을 하신 것 같아요. 자, 이거는 파워 계산할 때 사용하는 공식인데 10로그 P0분의 P, 여기서 P0는 기준이니까 2배라고 하면 P0는 1로 놓고 P를 2로 놓으면 2배가 되죠. 그래서 10로그 2를 계산하면 3.01이 나옵니다. 이거를 파워로 계산하면 2배는 3dB 차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런 댓글도 있어요. AN 성능 측정할 때 SPL 기준이 아닌지요? 그렇다면 2배일 경우 3dB가 아니라 6dB여야 하는데 측정 기준에 있어 제가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댓글에 아주 예의가 묻어있네요. 2배는 6dB인데 왜 3dB이냐? 라고 물어보셨는데 JS님 설명이 맞습니다. 이 내용 또한 이전 영상에도 있긴 해요. SPL은 사운드 프레셔 레벨이죠. SPL 계산할 때는 20로그로 계산하는 것이고 그럼 6dB이 맞습니다.
그런데 왜 3dB이었을까요? 그럼 다시 앞에 매닝님 답변을 드리자면 원래 6dB이 나와야 정말 2배라고 할 수 있는 건데 저는 그래도 최대한 3dB도 2배라고 볼 수 있다 이런 설명을 해드렸던 거예요. 정말로 제가 엄격하게 얘기했다면 에어팟 프로2는 3dB 차이니까 2배가 안 된다 라고 얘기하고 끝냈겠죠. 그런데 제가 6dB의 차이를 보이는 조건을 찾았어요. 정확하게 6dB는 아니지만 성능이 확실하게 좋아진 부분을 찾았습니다. 먼저 이전 전체 감소량을 보면 에어팟 프로가 마이너스 25.1dB이고 에어팟 프로2가 마이너스 28.1dB이죠. 이거는 지하철 소음으로 측정한 데이터예요. 이때 측정 데이터를 보여드릴게요. 가로축은 시간축이고 세로는 데시벨입니다. 20초간 측정해서 평균 값을 보는 거예요. 먼저 활색은 소음 레벨입니다. 그리고 아래는 제품별 ANC 성능이죠. 그런데 에어팟 프로가 원래는 없었던 것 같은데 외부 소음이 커지면 성능이 좋아지는 패턴으로 바뀌었어요. 그건 에어팟 프로2도 마찬가지고요. 여기를 보면 3초 정도 뒤에 성능이 좋아지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그래프로 평균 계산하지 않고 바로 재측정을 진행합니다. 그럼 앞쪽 또 동일하게 레벨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죠. 이 상태로 평균값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에어팟 프로와 에어팟 프로2는 약 3dB의 차이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변수를 모두 테스트를 위해서 공사장 소음으로 테스트를 몇 가지 했는데 제가 혹시나 하는 마음에 공사장 소음으로 ANC 전체 감소량 측정도 진행을 해봤습니다. 자, 공사장 소음은 이런 소리입니다. 원래 레벨이 아니고 조금 작게 들려드렸어요. 공사장 소음으로 측정하면 전체 감소량이 조금 작아집니다. 자, 에어팟 프로가 마이너스 17.6dB, 에어팟 프로2가 마이너스 20.8dB이에요. 일단 전체 감소량만 보면 약 3.2dB이 증가한 걸 볼 수 있어요. 전체 감소량만 보면 차이가 없어 보이잖아요. 그래서 측정 데이터를 보여드릴게요. 이번 그래프도 가로는 시간축이고 세로는 전체 레벨입니다. 이건 공사장 소음 레벨이 시간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는지 보여주는 거예요. 소리를 실제로 들어보면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먼저 에어팟 프로 측정 결과입니다. 이렇게 감소가 됐는데 RMS 평균으로 계산해서 마이너스 17.6dB이 된 거예요. 다음은 에어팟 프로2 측정 결과입니다. 이건 차이가 눈에 보일 정도네요. 다만 초기 고음 소음이 들어올 때 보면 에어팟 프로하고 비슷하게 막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1세대와 간격이 조금 벌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그래프의 평균값은 마이너스 20.8dB인데 전반부 영향이 크게 잡힌 듯하고 뒤쪽을 보면 약 6dB 이상 크게 차이 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런 공사장 소음 같은 경우 1세대보다 2세대가 2배 좋아졌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공사장 소음은 어떤 소음일까요? 지하철 소음하고 비교해서 주파수 데이터를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파란색 그래프가 지하철 소음이고 빨간색 그래프가 공사장 소음입니다. 지하철 소음은 주로 중음, 저음, 그리고 극저음에 많이 있죠. 그리고 고음은 내려가서 확 꺾이는 패턴으로 고음 소음은 거의 없어요. 그런데 공사장 소음은 중음과 고음 위주로 소음이 많이 있습니다. 극저음은 확실히 낮고 중고음의 성분이 많죠. 에어팟 프로2는 이런 중고음 소음을 더 잘 잡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애초에 공사장 소음으로 테스트를 하면 되지 왜 지하철 소음으로 테스트했나요? 이런 질문이 나올 것 같아요. 그렇다면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이 이런 공사장 소음에 노출될 경우가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이 실제 생활할 때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분은 매일 이용할 텐데 공사장 내에 있거나 공사장을 지나갈 경우가 매일 있을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많이 접할 수 있는 환경에서 측정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그리고 만약 애플이 예전에 소니처럼 공사장에서 소음을 2배 줄여줍니다. 이렇게 홍보를 했다면은 저도 그렇게 테스트를 했겠죠. 하지만 애플도 지하철에서 소음을 줄여준다 이렇게 홍보하고 있죠. 그럼 2배를 체감할 수 있는 공간은 지하철 같은 환경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다음 보스 이어버드2와 에어팟 프로2 비교 리뷰는 언제쯤 업로드 할 예정이신가요? 아무래도 신뢰감 가는 유튜버이시다 보니까 더욱 기다려져요. 이렇게 기다리시는데 오래 기다리게 했네요. 그럼 본격적으로 에어팟 프로2와 QC 이어버드2 비교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먼저 ANC입니다. ANC 비교 녹음은 쇼츠로 먼저 보셨을 거예요. ANC 성능 비교 녹음 다시 들려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인분이 앉을 때 무리하게 승차하실 경우
네, 댓글에 있다시피 압도적인 결과를 보여줬죠. 1번이 에어팟 프로 2, 2번이 QC 이어버드 2입니다. 측정 데이터도 보여드릴게요. 에어팟 프로 2가 지난번 보신 그래프와는 살짝 다를 거예요. 이 제품이 바뀌었거든요. 전체적인 패턴은 비슷합니다. 이렇게 보면 여기 아주 아래 극저음만 살짝 제외하고 전체적으로 QC 이어버드 2의 성능이 높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니 직접 들어봐도 확실한 차이를 보여주죠. 그리고 더 충격적인 결과가 있어요. 아까 에어팟 프로하고 에어팟 프로 2 비교를 위해 공사장 소음으로 레벨 비교를 해봤잖아요. 그 그래프가 여기 있어요. 같은 공사장 소음으로 QC 이어버드 2도 테스트를 해봤더니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특히 전반부에서 에어팟 프로 2가 잡지 못했던 강한 고음 반복음, 이 노이즈를 확실하게 잡은 걸 볼 수 있죠. 뒤로 가면서 에어팟 프로 2가 좀 더 내려오긴 했어요. 그리고 이 전체 감소량을 보면 에어팟 프로 2가 마이너스 20.8dB였는데 QC 이어버드 2는 마이너스 27.6dB입니다. 에어팟 프로 2보다 6.8dB이 더 좋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거 2배 이상 좋네요. QC 이어버즈 2와 통화 품질이라든지 주변 소리 듣기 비교가 궁금하네요. 먼저 통화 품질부터 어떤 차이가 있는지 통화 비교 녹음 들려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네, 연길입니다. 전 지금 에어팟 프로 2를 착용하고 통화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조용한 사무실 환경입니다. 네, 연길입니다. 저는 지금 보스 QC 이어버즈 2를 착용하고 통화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조용한 사무실 환경입니다. 네, 연길입니다. 저는 지금 에어팟 프로 2를 착용하고 통화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시끄러운 지하철 환경입니다. 연길입니다. 지금 보스 QC 이어버즈 2를 착용하고 통화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시끄러운 지하철 환경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제품이 더 잘 들리셨나요? 통화 성능은 여러분이 듣고 판단하는 것이 맞습니다. 사운드도 잠깐 비교해 볼게요. 먼저 측정 데이터입니다. 에어팟 프로 2는 중역이 많으면서 저음도 탄탄하게 받쳐주는 음색이에요. 많은 분이 좋아하실 만한 사운드죠. QC 이어버드 2는 저음이 탄탄한 것은 기존 보스 사운드라 볼 수 있는데 고역은 기존 보스 사운드와는 다르게 좀 더 강하게 튜닝되어 있습니다. 이 음색 자체는 취향에 따라서 선택하시면 될 것 같은데 제가 에어팟 프로 2에서 아쉽다고 한 부분은 이 기본 공간감이죠. 이 공간감을 테스트하는 곡으로 예전에 오태 담당자가 추천해준 곡이 있어요. R. 맥케이 올스타스의 판타시라는 곡이 있어요. 도입부를 들어보면 효과음이 이렇게 머리를 빙글 돌거든요. 이게 공간감이 넓으면 넓게 들리고 좁으면 좁게 도는데 이 QC 이어버드 2로 들으면 그 효과음이 머리에서 원형이 그려지게 잘 도는데 에어팟 프로 2로 들으면은 원형이 아니라 오른쪽으로 나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좀 헷갈리게 애매하게 움직이다가 왼쪽으로 왔다가 이 움직임이 정확하게 안 그려지고 굉장히 불분명하게 들려요. 상당히 애매하게 들립니다. 이 음원은 돌비 애트모스를 지원하지 않으니까 뭔가 정확하게 되는 것 같지가 않아요. 하지만 공간감 자체는 돌비 애트모스를 지원하는 음원을 들으면 그런 문제는 해결이 되니까 애플 사용자는 문제가 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사운드 관련 질문이 있었는데 아이폰에서 공간 음향 세팅 후 갤럭시 폰에서도 사용이 가능한 건가요? 일단 아이폰에서 지원하는 공간 음향의 개인화는 갤럭시에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 기본적으로 공간 음향은 스마트폰에서 만들어주는 거예요. 에어팟 프로나 버즈 2 프로 같은 경우 다 갤럭시나 아이폰에서 적용된 공간 음향 사운드를 들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폰에서 만든 공간 음향 개인화는 갤럭시에서 사용할 수 없어요. 다만 이 갤럭시의 에어팟 프로 2를 연결했을 때 갤럭시에서 지원하는 돌비 애트모스는 들을 수 있습니다. 애플 뮤직, 돌비 애트모스는 들을 수 있는 거죠. 다음 주변 소리 듣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보스 QC 이어버드 2 리뷰에서 화이트 노이즈가 있는데 왜 노이즈가 없다고 리뷰했는지에 대한 댓글이 많았어요. 이 부분은 제가 다시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영상 내에서 노이즈가 없다고 얘기한 부분은 ANC, 노이즈 캔슬링 상태에서 화이트 노이즈가 없다 라고 언급을 했고 주변 소리 모드에서는 화이트 노이즈가 있는데 영상에서 언급을 깜빡하고 놓쳤습니다. 이 점은 분명한 제 실수입니다. 이것 때문에 불편하신 분이 계시다면 사과드립니다. 조용한 환경에서 주변 소리로 들어보면 화이트 노이즈가 조금 있습니다. 당시 제가 QC 이어버드 2를 외부에서 테스트를 하면서 주변 소리 모드가 너무 편하고 좋은 거예요. 그리고 외부에서 테스트를 하거나
소음이 있는 환경에서 주변 소리 모드를 테스트하다 보니까 화이트 노이즈가 있다는 걸 제 머릿속에서 지운 거죠. 이거는 제 실수가 맞습니다. 주변 소리 모드에서는 작은 화이트 노이즈가 있어요. 그런데 저는 지금 외부에 나갈 때는 QC 이어버드 2를 원픽으로 뽑을 만큼 ANC와 주변 소리 모드에 만족하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주변 소리 모드 계속해서 지난 리뷰에서 적응형 주변 소리 듣기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얘기에 많은 분이 댓글을 남겨주셨어요. 첫 번째로 에어팟 프로2 적응형 주변 소리 듣기 모드는 공사장 소음이나 사이렌 소리, 경적 소리 같은 큰 소음의 데시벨을 줄여주는 데 목적이 있는 거라 지하철 소음 같은 건 안 줄여줘요. 노이즈 캔슬링이 아니라 주변 소리 듣기 모드니까요. 아, 그런가요? 다음 댓글도 볼게요. 적응형 외부 소리는 엄청 체감하면서 쓰고 있는 중인데 이상하네요. 켜놓고 옆에 책상 같은 것만 두드려봐도 두드리는 순간의 소리를 확 줄여주는 게 들리는데 불량인지 아니면 기능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아직 더 테스트를 해보셔야 될 것 같네요. 항상 잘 보고 있습니다. 네, 테스트가 부족했네요. 그런데 저는 끼고 자 주변의 회원 모드를 적용을 하고 나서 아무리 두들겨봐도 그냥 그대로 들리는데요? 이상하네. 다음 댓글을 보면 이거는 읽겠습니다. 여러 섞인 소리 중에서 일정 기준보다 더 시끄러운 소리만 콕 집어내서 그 소리만 낮춰주고 기준 아래 나머지 소리는 안 건드리는 신기능인데 리뷰어가 이해도가 많이 부족한 듯? 제가 이해도가 많이 부족한가요? 콕 집어내서 특정 소리만 낮춰준다. 나머지 소리는 안 건드리는 신기능이다. 이런 얘기는 도대체 어디서 나온 거죠? 일단 애플의 홍보 영상을 다시 볼게요. 적응형 주변 소리를 얘기하는 부분입니다. 여기 공사장이죠? 뒤에 공사 소리를 잘 들어보세요. 공사장 같은 심한 환경 소음의 음량을 줄여줍니다. 그리고 그 얘기를 하고 나서 바로 소음이 줄어들죠. 자, 다시 들어보세요. 소음이 전체적으로 줄어들죠. 다음 장면에서 작업 중인 장면을 아웃포커싱해서 소음을 작게 줄여주는 걸 설명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큰 소리를 전반적으로 줄여준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요. 자, 그리고 적응형 주변음 허용 모드 같은 경우 해외 유튜버인 MKHB가 리뷰한 거에서 85dB 이상의 소리만 컷해서 소리를 낮춰주는 기능이라고 알 수 있습니다. 아쉽게도 보스랑 방향성이 다른 것 같더라고요. 85dB 이상의 소리만 컷한다고 하는데 일단 마르케스의 영상을 잠깐 볼게요. But anytime there's a loud or a harsh sound above 85 decibels, it cuts that sound down. 85dB 이상의 큰 소음을 줄여준다고 하고 있고요. Ambulance drives past you, sirens blaring. You will still hear the sirens, but that super loud sound will be suppressed to a level that doesn't hurt your ears. 외부의 큰 소음인 사이렌 소리를 듣는 사람이 놀라지 않게 살짝 줄여준다. 설명할 때 여기 실제 소리가 줄어들죠. 이 영상을 제가 볼 때는 애플과 마르케스가 설명하는 것은 같다고 보여지는데요. 이 외부의 큰 소음을 사용자가 불편하지 않게 줄여주는 것이 핵심이다 라는 내용으로 보입니다. 먼저 지난번 쇼츠로 보여드린 지하철에서 주변 소리 모드 다시 보여드릴게요. 1번이 에어팟 프로 2이고 2번이 QC 이어버드 2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인분이 닫힐 때 무리하게 승차하실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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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금 들려드린 지하철 소음도 기본 레벨은 일단 85dB이 넘는 노이즈예요. 측정 레벨을 보시면 아시겠죠? 이 레벨로 녹음을 진행한 거예요. 그런데 에어팟 프로는 거의 비슷하게 들려주고 QC 이어버드 2는 점점 소음이 줄어들었죠. 지하철 소음은 안 줄여준다는 의견도 있으니까 더 정확한 테스트를 위해서 제가 차량 견적 소음과 공사장 소음 테스트를 준비했습니다. 테스트를 보여드릴게요. 먼저 차량 경적음 테스트입니다. 일단 소음이 85dB를 넘겨야 된다고 하니까 여기 이어 시뮬레이터에서 측정된 소음은 여기 화면에 표시가 되고 추가로 소음계도 세팅을 해봤습니다. 차량 경적음도 85에서 90dB 이상이 확실히 넘어가도록 세팅했습니다.
참고로 영상에는 소음 볼륨을 조금 줄여서 들려드릴게요. 이거 소음기가 저렴한 모델이라 그런지 순간적인 소음에 반응을 못하네요. 여러분이 듣는 소리는 이어 시뮬레이터를 통해 녹음된 소리입니다. 먼저 차량 경적음 소음을 시간 흐름에 따라 그래프로 기록을 하고 확실히 높게 나오죠. 에어팟 프로2를 착용하고 이어팁 착용 테스트를 진행합니다. 착용이 잘 되었죠? 다음 주변음 허용 모드로 하고 여기 아래 적응형 주변음 허용 모드인데 안 보여주네요. 바로 시작합니다. 착용하지 않는 것과 거의 비슷한데 아주 큰 날카로운 음만 조금씩 줄어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다음은 QC 이어버드 2를 장착하고 마찬가지로 이어팁 결합 테스트를 진행합니다. 양호라고 나오네요. 노이즈 캔슬링 꺼짐, 액티브 센스 활성화 되어 있죠? 그럼 시작해 볼게요. 거의 비슷한 레벨로 시작해서 경적음에서 확 줄었다가 조용하니까 다시 레벨이 올라가죠. 큰 소리가 들어오면 또 확 내려갔다가 다시 적당히 올라가죠. 또 확 내려갔다가 조금 올라갑니다. 이게 적응형 주변음 모드가 아닐까요? 큰 소리는 더 낮추고 작은 소리는 조금 더 들려주고 알아서 조절하는 거죠. 반면 에어팟 프로2는 소음과 거의 비슷합니다. 경적음 이 피크 소리만 조금 줄었어요. 근데 제가 볼 때 이 피크 소리가 줄은 거는 레벨을 낮춘 것이 아니라 이 피크를 제대로 전달을 못 해준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이 되네요. 다음은 공사장 소음 테스트입니다. 공사장 소음에 따라 노이즈가 높게 나오는지 확인해 볼게요. 90dB이 넘는 구간이 보이죠? 자, 그럼 에어팟 프로2를 착용하고 이어팁 착용 테스트를 진행합니다. 초점을 PC 화면에 맞춰놔서 잘 안 보이는데 주변 소리 모드로 설정하고 이건 적응형 주변 소리 모드가 활성화된 것입니다. 그럼 시작해 볼게요. 여기 드릴링 소리가 조금 줄어들기는 했네요. 그런데 전체적으로는 실제 소음과 큰 차이가 나진 않습니다. 다음은 QC 이어버드 2입니다. 이어버드를 착용하고 앱을 열어서 이어팁 착용 테스트를 진행하고 OK죠? 모드에서 노이즈 캔슬링 꺼짐, 액티브 센스가 활성화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테스트를 시작해 볼게요. 처음 시작할 때는 거의 비슷한 레벨이다가 소음을 인식하고 레벨을 알아서 줄이기 시작하죠. 애플에서 얘기한 것도 이렇게 소음은 분명히 들리지만 불편하지 않게 소리를 줄이려고 한 것이 아닐까요? 제가 볼 때는 아직 애플이 홍보하는 것처럼 작동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 그래프를 보면 에어팟 프로2가 소리를 줄여주는 것 아닌가요? 라고 물어보실 것 같네요. 그런데 일단 이 그래프상
왼쪽에 레벨이 잘려 있는데 여기가 90dB 라인이고 여기가 85dB 라인이에요. 이게 소리가 줄어든다면 85dB 아래로 내려와야지 듣는 사람이 편할 텐데 아주 조금 줄어든 정도죠. 그래도 의심하시는 분을 위해 주파수 데이터를 보여드릴게요. 이 그래프는 피크가 살짝 줄어든 구간을 주파수 축으로 본 그래프입니다. 파란색 선이 에어팟 프로2를 착용 안 한 상태에서 노이즈가 귀로 들어온 데이터예요. 빨간색 선이 에어팟 프로2 착용하고 적응형 주변음 허용 모드 상태죠. 저음에 살짝 떨어지고 여기 고음에서 살짝 내려간 것이 보여요. 그런데 여기 소음의 메인 피크는 줄여주지를 못하네요. 여기를 줄여야 편할 것 같은데. 그리고 3kHz 이상 고음에서 감소가 나타나는데 이건 왜 그럴까요? 이 그래프를 보면 이해가 될 거예요. 이건 점선이 노이즈고 에어팟 프로2 주변 소리 모드를 측정했던 결과예요. 이 에어팟 프로2 주변 소리 모드가 기본적으로는 고음을 못 받아들이는데 여기서 조금 감쇄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노이즈가 줄어든 것이 아니라 높은 고음 쪽이 전달이 제대로 안 된 것이죠. 이거 작동하지 않는 것을 작동한다 라고 리뷰해야 할까요? 애플이니까. 제가 이 제품까지 총 3대를 테스트했는데 모두 그렇게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작동하지 않으니까 리뷰에서 언급한 것이고 애플에서 개선해 주기를 기다려 봐야 하는 거죠. 이게 리뷰 아닌가요? 이래도 제가 이해도가 부족한 건가요? 추가로 바람소리도 테스트해봤습니다. 주변소리 모드에서 윈드 노이즈 테스트입니다. 먼저 에어팟 프로2 바람소리가 조금 들리는데 여기 어느 정도 레벨인지 보이시죠? 다음 QC 이어버드 2입니다. 제가 듣기엔 조금 더 크게 들리네요. 측정상 레벨은 거의 비슷하게 나옵니다. 자, 마지막 댓글입니다. 이어폰 무선 신호 강도 그래프 좀 만들어서 순위 비교해주세요. 저는 설마 했는데 이어폰 무선 신호 강도 데이터를 믿으신다는 거죠? 혹시나 무선 신호 강도 측정하는 곳에서는 어떤 장비로 측정한다고 얘기하던가요? 그리고 RF 쉴드룸이나 RF 쉴드 박스가 있을까요? 제가 설명을 해드리자면 여러분이 스마트폰으로 보는 블루투스 신호 강도는 정말 그때그때 체크하기 위해 만든 프로그램이고요. 이 무선 신호를 측정해서 데이터로 공개를 하려면 측정 장비와 함께 최소한 RF 쉴드 박스 정도는 있어야 합니다. 이 공기 중에는 외부 전파가 굉장히 많고 매 순간순간 변화하고 있어요. 그래서 최소한 RF 쉴드 정도는 해줘야지 무선 신호를 데이터로 취급할 수 있어요. 스마트폰으로 측정하는 걸 데이터라고 보면 안 됩니다. 제가 측정 데이터 보는 방법 설명할 때도 측정 장비와 측정 조건은 매우 중요하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새로운 측정을 도입할 때는 항상 측정 방법을 먼저 여러분께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가령 딜레이를 측정할 때는 어떤 앱을 사용하는지, 그리고 ANC 전체 감소량 측정할 때는 어떤 음원을 사용하는지 알려드리고 테스트를 진행하죠. 또한 제가 사용하는 측정 장비도 사이트에 공개해놨습니다. 이 데이터를 데이터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어떤 장비로 어떤 조건에서 만들어졌는지부터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비교표는 데이터 아니에요. 이런 것 때문에 요즘 측정 데이터가 무시를 당하나? 최소한 RF 쉴드 박스 정도는 있어야 데이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무선 신호 강도가 좋으면 연결이 안 끊길까요? 예전에 어떤 리뷰에서 제조사에서 RF 측정 장비 보여주면서 자기네가 애플보다 RF 강도가 세다, 좋다 이런 언급을 했는데 나중에 그 제품이 많이 팔리고 나서 실제로 끊김 이슈가 꽤 많이 발생했었어요. 이 RF 신호 강도 좋게 나왔는데 왜 그랬을까요? 그게 왜 그런지 설명해드리면 일단 TWS는 스마트폰에서 무선 신호를 받죠. 그 무선 신호 강도도 스마트폰과 연결해서 스마트폰이 측정한 것을 보여주는데 이 스마트폰이 측정한 것은 스마트폰과 마스터 간 통신 신호를 보여주는 거예요. 서브는 어떻게 되는지 모릅니다. 그럼 TWS에서 끊김 현상은 어디서 발생할까요? 이 스마트폰과 마스터 사이가 아니라 마스터와 서브 사이에서 발생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무선 신호 강도도 실제로는 마스터와 서버 사이를 측정해서 보여줘야지 진짜 데이터라고 볼 수 있지, 스마트폰과 마스터 사이를 측정해서 보여주는 것으로는 실제 끊김을 확인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저는 절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앞에 얘기한 제조사도 같은 맥락이에요. 이 스마트폰과 마스터 이 사이의 통신 강도가 좋다고 마스터와 서버에서도 좋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데이터는 신뢰할 수도 의미도 없는 것이죠. 그리고 MC 싱크니 하는 기술로 스마트폰에서 마스터와 서버에 동시 전송한다고 하는데, 그런 경우는 TWS 플러스가 아니고서는 대부분 스마트폰은 마스터로 전송하고 마스터에서 서버로 가거나 아니면 중간에 신호를 가져가는 방식이긴 해요. 만약 스마트폰에서 마스터와 서버로 동시에 나간다고 하면 데이터도 두 가지를 다 표시해줘야죠. 하지만 그렇지 않죠? 네, 추가로 이어팁 관련 리뷰 요청이 많아요. 저희도 측정을 해놨는데 일단 오늘은 시간 관계상 여기서 정리를 하고 다음 편에 에어팟 프로 2 다른 이어팁을 적용하면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본적으로 에어팟 프로 2가 좋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애플에서 홍보한 것과는 다르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는 홍보한 것과는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아쉽다, 이런 부분은 제대로 작동해서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추가로 에어팟 프로 2하고 QC 이어버드 2 결론을 내드리자면, 여러분이 조용한 환경에서 노이즈 신경 안 쓰고 사용하고 싶다 그러면 에어팟 프로 2가 좋습니다. 그런데 외부에서 뭘 사용할지 저에게 물어보신다면 저는 당연히 보스 QC 이어버드 2를 사용합니다. 현재도 사용하고 있고요. 제가 볼 때 외부에서 사용한다면 성능은 따라올 수가 없습니다. 오늘 영상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그럼 전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